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비주얼 제텔 카스텐 시작을 할 거고요. 먼저 제텔 카스텐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텔 카스텐은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이죠. 니클라스 루만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디지털 도구가 없었을 때 이런 종이 A4 인덱스 카드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크기의 저희 노트에다가 열심히 자기가 자신의 생각들, 지식들을 적어가지고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직접 노트를 적으시면서 그리고 노트 간의 연결을 통해서 자신의 아날로그 노트를 통해서 소통을 하며 수많은 논문들과 책들을 내신 그런 노트 테이킹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니클라스 루먼 교수님께서 디지털이 없었음에도 이런 아날로그 노트 테이킹 시스템 그리고 노트들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니클라스 루면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그런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생산성을 많이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연구용으로 주로 활용을 하셨고 그리고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용으로 주로 활용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니클라스 루만 교수님께서 얼마나 잘 쓰셨는지 이것을 이제 2018년에 이 제텔 카스텐에 대해서 어, 책을 하나 그 How to Take Smart Notes라는 숀케 아렌스라는 사람이 How to Take Smart Notes라는 책으로 이제 세상에 탁 이렇게 내놨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텔 카스텐이라는 게 잘 안 알려져 있었어요. 아는 사람들만 썼었고 그리고 이게 제텔 카스텐이 하기 어려운 거다 보니까 그리고 니클라스 루만 교수님께서 되게 설명하시는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자료가 공개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된 그런 수많은 자료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숀케 아렌스라는 사람이 이제 How to Take Smart Notes 또는 한국어 번역본으로 제텔카스텐이라는 책으로 이제 2017년, 18년 경에 세상에 내놨는데 이제 이게 한번 세상에 딱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가 디지털의 방식으로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이 제텔카스텐의 핵심 원칙들을 스콧 셰퍼 핵심 원칙들을 좀 설명을 하자면 스콧 셰퍼라는 사람이 ANTI 이 안티라는 네 가지 용어로 설명을 했어요. 이 제텔카스텐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아날로그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펜으로 적으셨었죠. 펜이래. 네, 필기구로 종이로 적으면서 진행을 했는데 또 N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메릭 알파인데 그럼 이 노트들이 적었으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관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포게 제텔이라는 방식을 썼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0, 1, 2, 3이라는 노트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노트가 작성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하고 2 사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럼 1A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1B라는 노트가 여기 사이에 꼈는데 또 새로운 노트가 들어왔는데 1A 밑에 있는 것 같아. 그럼 1A1, 1A2 이러면서 뉴메릭하고 알파벳하고 숫자를 같이 쓰는 방식을 활용을 했는데 이것을 폴게제텔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거 폴게제텔이라는 것은 제텔은 말 그대로 이런 노트를 의미하는데 폴게 같은 경우는 시퀀스란 말입니다. 순서 카드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덱싱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tree예요, tree. 네.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
루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 노트를 하나 추가를 하실 때 기존에 있는 자기의 노트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서 어디 뒤에 붙이는 게 좋을까? 그리고 무엇이 다른 거랑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면서 노트를 계속 이렇게 어, 번호를 붙이시면서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1번 라인만 이용하면은 이 부분만 떼가지고 보면은 하나의 글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한 브랜치로도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한 브랜치가 되게 크다는 말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그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생각이 많이 했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트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루트 노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우리의 하나의 생각의 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트리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덱스입니다. 이 인덱스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냐면요. 이게 수많은 노트들이 계속 트리 형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완성이 될 텐데 문제는 저희가 이 흩어져 있는 카드들 중에서 특정한 카드들이 특정한 개념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덱스도 활용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change라는 어떤 개념, 변화라는 개념에 이제 자기가 모아본 거죠. 뭐 이거 뭐 포뮬라, change라는 게 만약에 함수 관련돼서는 이 카드, 비즈니스에서의 change는 이 카드 해가지고 하나의 개념 또는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놓는 인덱스 카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텔카스테는 이러한 특징을 띠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개인 지식 관리를 이게 하여튼 제텔카스텐이었는데 저희가 제텔카스텐뿐만 아니라 개인 지식 관리를 이제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개인 지식 관리에 대한 수많은 저희가 어, 방법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티아고 포르테의 빌딩 어 세컨드 브레인 있고 뭐 방금까지 살펴봤던 제텔카스텐. 근데 이제 오리지널 루만 교수님의 제텔카스텐이 아닌 그리고 이제 숀케 아렌스의 제텔카스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 거인의 노트 이제 김익환 교수님께서 비슷한 그런 어, 철학을 가지고 또 책을 이렇게 집필을 하셨죠. 근데 결국에는 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프로세스와 어떤 시스템 그리고 이제 개인 지식을 위해 이 모두 다 자신의 개인 지식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과 워크플로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이런 개인 지식 관리 방법론이나 아니면은 제텔카스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거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IPO라고 할 수 있거든요. Input, Processing, Output. 저희가 그 CS4BT 101, CS4BT 그 파운데이션에서도 이거를 이제 위주로 여러분들의 개인 지식 관리 시스템을 이제 어, 설계를 하고 기초적인 틀을 잡는 것을 연습을 해요. 어,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드려요. 결국에는 제틀카스이든지 간에 세컨드 브레인이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 일상 속의 수많은 경험들, 지식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인풋이 되면요. 인풋이 되면은 이것을 프로세싱을 해서 그리고 이 프로세싱에서 연결을 하고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우리가 이 지식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 글을 쓴다든지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든지 책을 출판한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세상에 더 좋은 우리의 새로운 인사이트 그리고 창의성이 겸비된 인, 지식으로 세상에 내놓는 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잠시만요 레이저가 네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평소에 있지 않았던 다양한 일상 속의 경험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컨벤처럴하지 않은 어떤 교류가 일어나고 이게 새로운 경험과 지식의 교류로 새로운 창의적인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천재적 수준의 새로운 어떤 결과물을 낸다. 이제 뽑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우리 무의식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과 인사이트들이 있는데 이것이 한 장의 노트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노트가 모으다 보면은 결국에는 정렬이 되고, 음, 정렬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특정 분야의 지식, 그리고 분야의 지식으로 발전이 되는 과정.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혹시 브라이언님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제 화면이 안 보이나요? 아, 잘 보이시는군요. 아, 네네네. 아, 그, 네네. 제가 채팅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결국에는 저희가 이 제텔카센에 빠져들게 된, 제텔카센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제텔카센에 빠져들게 된 그런 스토리, 요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복습을 해본 거고요. 근데 아날로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물론 디지털도 장점이 많죠. 근데 아날로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날로그라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으로도 적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가 이제 노트를 적을 때 앞장만 적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앞장만 적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으면은 또 이렇게 이게 마인드맵도 그릴 수 있고요. 뒤집으면은 이렇게 또 손으로도 적을 수 있고, 이런 뭔가 이제 뒤집어 가지고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디지털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작성했던 하나의 제텔카스텐 메모의 예시인데, 이걸 보면은 이제 감정은 애기같이 적어야 한다라는 노트인데요. 이게 이렇게 텍스트로밖에 쓸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비주얼로 뭔가 작성을 하고 싶다 하면은 물론 이미지 AI 같은 걸로 뽑아낼 수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현재 우리가 웬만한 지식들은 이렇게 텍스트로밖에 적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비주얼은 매우 강력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텍스트의 이미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텍스트로 된 거. 생성 AI 시장의 규모는 이만큼인데 2032년까지는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만 보면은 바로 한눈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죠. 이걸 읽고 우리가 주술목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해야,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이게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똑같은 것을 한눈에 이렇게 저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비주얼하게 표현을 한다면 한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바로 이게 무슨 말인지 뭔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주얼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비주얼 스토리텔링과 비주얼 어 싱킹, 그리고 비주얼 표현과 관련된 제가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채널이거든요. 비주얼 헛소리라는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One success는 is a result of multiple failures. 여러 번 실패를 해야 하지만 하나의 큰 성공이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Understanding is the bridge that connects and resolves misunderstandings. 미스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은, 오해라는 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데,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어주는 거다. 바로 강력하죠, 이미지가. 이것도 좋더라고요. 음, 에너지와 타임이 들어가면은, 그리고 디스플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고, 컨시스턴시, 일관성 있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프로그레스, 우리가 올라가서 석세스로 간다. 네. 이게 뭔가 깊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직관적으로 들어오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비주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디지털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이런 비주얼로 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또 이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제 PKM 개인 지식 관리 (Personal Knowledge Management) 네, Personal Knowledge Management의 개념이 이제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그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툴 있죠. 지금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이 툴이 엑스칼리드로라는 건데 이 엑스칼리드로를 만든 이 사람이 옵시디언에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디지털 비주얼 띵킹까지 해서 3D PKM이 아니고 4D PKM을 진행을 하자. 4차원으로 진행하자. 제가 차원이 하나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4D PKM을 요즘 밀고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D PKM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문서들, 그냥 워드 파일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옵시디언으로 하고 있는 게 3D PK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쓰고 계시는 이런 뭐 그래프 뷰라든지 아니면은 뭐 캐패시티스나 이런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거 있죠. 이 노트 하나하나가 이 점 하나하나가 하나의 노트라고 본다면은 이제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차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다른 방식으로 개인 지식 관리를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2D PKM, 3D PKM이라고 본다면 근데 우리가 이 문서들을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것이 3D 지금 하고 있다면은 왜 선형적이지 않은 non-linear note, 즉 그림을 더해가지고 그림을 이용을 해서 왜 개인 지식 관리를 할 수 없느냐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겸비된 개인 지식 관리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4D PKM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노트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그림 별거 아닌데 저는 이 그림이 뭔지 알아요. 이제 태극님하고 옛날에 했던 이태극님하고 했던 대화인데 우리가 이제 대화 소통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성장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빨간색 방향으로 바라와서 여기밖에 이해를 안 하고 있었는데 태극님은 이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태극님이 생각하시는 소통이라는 것은 이거였고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이거였는데 성장은 이거였는데 이 성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성장이라는 개념을 서로 안 보이던 부분까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자마자 매우 뭔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저는 이것만 보면은 나에게 소통이란 어떤 의미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한 10초 만에 20초 만에 그렸어요. 20초 만에 그린 거 가지고 소통이 뭐다라는 걸 줄줄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의 또 다른 의미로 저는 이제 이 그림을 갖다 놨는데요. 지금 이제 문희님 저기 저 주혜 박주혜님이라고 박주혜님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AI 엔지니어시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하나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즘, A 알고리즘, B 알고리즘, C 알고리즘이 모두 다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들을 모두 다 들여다봐야 이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AI 엔지니어로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소통이라는 개념을 소통이라는 개념을 이 두 가지 이미지로 제가 와닿은 소통 개념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크라는 프레임워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잠시만요. 네. 레이저가 왜 안 되지? 네. 가지고 와서 내 머릿속 위로 보내고 뭔가 새로운 어떤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아크라는 건데 저만의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장 프로세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브레인 트리니티가 뭔지, 이제 몰입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내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물론 문서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비주얼하게 하나 추가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주얼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은 이 텍스트 플러스 비주얼인데 이 최근에 이 엑스칼리두를 만든 사람이 한 올해 한 3월 달, 4월 달이었을 거예요. 이제 기존에 있는 텍스트 문서에다가 그대로 비주얼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갖다 놓았거든요. 네. 네, 기존 노트가 왜 2D이냐고요? 기존의 노트가 2D인 이유는 이제 문서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냥 하나의 문장 있죠. 하나의 문장들을 이 리니어 노트라고 본 것 같아요. 리니어 센텐스 그런 것들이 1차원이라고 하고 이것이 문장들 그리고 문단들로 하나의 문서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PK 그것이 이제 2D라고 이제 저는 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려는 거는 이제 파트 1, 이제 서론이 원래 30분 정도 잡으려고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 지식 이런 텍스트 기반의 문서를 어떻게 해서 비주얼도 추가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파트로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 제테카스텐이라는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노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어, 임시 메모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있는 수많은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가지고 내가 영감을 받았다 하면은 먼저 임시 메모를 작성할 수 있고 바로 연구 메모를 작성할 수 있고 또는 문헌 메모를 작성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메모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토픽 또는 키워드로 바뀔 수가 있고요. 토픽 또는 키워드에서 이게 만약에 하나의 목차로 만들어지면은 MOC라는 걸로 승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노트들이 있고 이제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이디어가 되고 이 아이디어들이 이제 하나의 매체 또는 아웃풋으로 글쓰기 위한 프로세스로 발전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결국에는 이제 IPO로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은 여기가 메모까지 하는 게 연구 메모 그리고 문헌 메모까지 하는 게 인풋이고요. 그리고 이걸 아이디어로 모아가지고 글로 써내는 게 아웃풋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이 메모하는 것과 이 모인 것들을 글로 어떻게 비주얼을 통해서 그리고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바로 생성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음 30분 동안은 엑스칼리 드로우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기존에 있는 실제로 노트를 해보는 것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게 지금 엑스칼리 드로우 문서인데 제가 이 문서를 뒤집어 볼게요. 하나의 그림이지만 여기 안에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텍스트 문서도 그대로 다 해놨거든요. 이걸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었어요. 뒤집었습니다. 같은 문서인데 같은 문서인데 여러분들께 해드릴 말씀도 이렇게 다 정리해놨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려놨던 이런 비주얼적인 것도 이제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혹시 지금 엑스칼리드로를 활용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제가 이제 채팅창에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나만의 방식으로 개인 지식 관리를 실행을 하고 있다. 옵시디언으로 1번 쳐주시겠어요? 네. 뭐 이게 제텔카스텐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죠. 그리고 엑스칼리드로를 활용을 하고 있다. 2 쳐주시겠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 1.5는 뭐죠? 네. 마지막으로 비주얼하고 텍스트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3 쳐주시겠어요? 아, 네. 필소구님이 필라님이신가요? 네. 네, 다들 잘 활용을 하고 있네요. 오히려 전문가분들이 더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시연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최근에 나온 엑스칼리드로 기능인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노트에서 이제 그 비주얼한 자료나 기능을 포함을 시킬 수가 비주얼한 것들을 기존에 있는 텍스트 노트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엑스칼리드로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엑스칼리드로를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하셔야 될 거는 하나의 어, 개인 노트 텍스트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하나의 그냥 이제 그 지식 아니면은 이미 만약에 제텔카스에서 연구 메모가 있다. 그러면은 연구 메모를 뭐 꺼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아무 문서나 꺼내셔도 됩니다. 저는 뭘 해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이게 텍스트 문서라고 아니 개인 지식이라고 해서 제가 저만의 네, 저만의 이게 이제 저의 연구 메모 관련된 문서인데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이런 어떤 지식을 포함시켜 놨다라고 해볼게요. 지식 만약에 이게 어떤 지식으로 내가 메모를 했다라고 하면은 뭘 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따가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만약에 이게 하나의 나만의 문서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정보는 기입이 된 거죠. 여기다가 이제 똑같은 문서 안에다가 뒤집어 가지고 비주얼한 문서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컨트롤 P 또는 커맨드 팰럿을 열어볼게요. 컨트롤 또는 커맨드 P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검색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엑스칼리드로우라고 검색을 하고 Markdown Note to Excalibur Drawing이라는 게 있어요. Convert Markdown to Excalibur Drawing. 마크다운 노트를 엑스칼리드로로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제목은 똑같아요. 개인 지식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은 페이지를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겁니다. 개인 지식. 제가 아까 여기다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이제 또 나만의 지식으로 표현을 해내기 위해서 1 더하기 어, 2, 1은 2라고 어, 라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문서를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면 일단은 텍스트가 있었는데 뒤집어 가지고 내가 그림을 추가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시 내가 텍스트로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요. 이제 단축키를 설정을 해놓으면 되는데요. 컨트롤 P를 누른 다음에 또 엑스칼리드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 엑스칼리드로 한 다음에 컨버트 마크다운 이게 있습니다. 엑스칼리드로에서 마크다운이라고 치면은 toggle between 엑스칼리드로 and markdown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같은 문서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있는 텍스트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엑스칼리드로 그림들이 이렇게 막 설정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안 보이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같은 문서 안에 엑스칼리드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신 것들이 맨 밑으로 가서 이제 안 보이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설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다시 엑스칼리드로 toggle between markdown and 엑스칼리드로 and markdown 모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누르시면은 다시 그림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하면서 같은 노트 안에다가 뒤집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좀 더 또 추가적인 기능, 최근에 나온 기능들 몇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지금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 그리고 이런 무슨 동그라미랑 더하기라는 기호를 해놨는데 만약에 내가 얘를 다시 활용을 하고 싶다. 그룹핑 추출되는 단위요. 추출이라는 게 제가 이걸 지금 활용하는 거 제가 뭘 할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네, 네,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
이 그림의 일부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곳에 놓거나 또는 이 엑스칼리드로의 일부 그림을 다른데 또 다른 엑스칼리드로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 일부를 컨트롤 G를 눌러가지고 그룹을 해볼게요. 그룹을 한 다음에 우클릭을 해보고 여기 보면은 Copy Link for Selected Element 선택된 항목에 대하여 링크 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요. 뭐 드로잉이라고 해서 뭐 그룹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 그룹이 이 그림이 이 선택된 부분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뒤집어 볼게요. toggle between excalibur draw and markdown 모드에서 또 이제 뒤집었어요.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내가 그리고 아까 활용해 컨트롤 V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의 일부를 또 이렇게 문서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음. 같은 문서 안에 내가 그림도 넣고 그리고 그림의 일부도 다시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있던 기능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특정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내가 그림도 있는데 이 그림의 일부를 또 여기 문서의 일부로 넣고 싶다. 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기능인데 내가 네, 이 그림을 최근에 진짜 한 몇 주가 안 됐을 거예요. 이 그림의 일부를 다른 엑스칼리드로 그림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또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 이 부분을 내가 음, 다른 데다 이용을 한다 하면은 또 이 그림의 일부를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엑스칼리드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다른 플러그인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템플리터랑 뭐 데이터 뷰 등등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엑스칼리드로만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을 할 건데 그때는 어떤 플러그인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일단은 어떻게 우리가 비주얼 노트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우클릭한 다음에 또 copy link for selected element 이렇게 눌러서 여기는 이제 1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얼라이언스를 주고 또 제가 다른 엑스칼리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new 엑스칼리드로 엑스칼리드로 어 new drawing in a new tab을 하면은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요. 안 되네요. 네. 이거를 써볼게요. 여기다가 음,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네. 이게 원래 안 됐었거든요. 원래는요. 다른 그림의 일부를 다른 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재활용하는 거. 네.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기능이에요. 원래는요. 이 그림을 잘라내고 나서 이 그림 다른 데다 넣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것도 되고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같은 엑스칼리드로 그림이거든요. 같은 문서 있죠. 이거를 또 뒤집겠습니다. 뒤집으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 헤딩을 만들어요. This is a new heading 한 다음에 this is a new text. 어, 네. 이렇게 내가 문서로 지식을 만들어냈는데 네. 이 부분만 제가 다시 그림을 넘겨볼게요. 다시 이 toggle between excalibur draw and markdown 모드가 있어요. 이거를 뒤집어요. 뒤집은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또 컨트롤 P를 누른 다음에 insert anything, insert any라고 치면요. insert any file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맞는 키입니다. 이거를 누른 다음에
제가 개인 지식 이 파일에서 이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아까 저는 This is a new heading이라는 애를 가지고 와서 임베디블 하면요. 이 노트의 일부도 같은 그림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음. 이 노트의 일부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한 문서 안에서 얘를 뒤집어요. 다시 저는 이걸 단축키를 설정해 놨어요. 저는 보면은 옵션 쉬프트 M인데 얘를 누르면은 뒤집거든요. 뒤집기 키. 뒤집으면요. 문서도 네, 문서도 이렇게 작성을 해 놨는데 지금은 특히 딱히 의미는 없는 문서이지만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만약에 나의 그림 안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헤딩을 만들어 놓고요. 다시 뒤집을게요. 뒤집고 나서 이제 다시 컨트롤 P any 파일 얘도 단축키를 설정해 놓으면 좋아요. insert any 파일 얘도 단축키를 설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맨드 옵션 쉬프트 I 네 이걸 누르면요. 또 내가 임베딩 하고 싶은 노트 개인 지식 그래서 저는 전체도 할 수 있고요. 서머리도 할 수 있고요. 음, 지식. 그래서 이 노트도 되고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요. 더블 클릭하면 이것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노트를 만약에 여러 개를 가지고 와요. 모든 노트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음, 이렇게 이 같은 노트거든요. 지금 개인 지식의 일부 헤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또 다른 연결을 해볼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음, 이미지를 또 가지고 와요. 없네요. 엑스칼리드로 뭐 GPS 그래픽스. 음, 이 그림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어? 또 이제 내 개인 지식이라는 문서 안에 다른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다른 문서들로 넣을 수 있거든요. 어, 노 기록은 음, 이렇게 다양한 문서들을 가지고 와서 마인드 매핑도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관계도도 표현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뒤집어 볼게요. 옵션 쉬프트 M 저는 이렇게 단축키를 해놨어요. 다시 토글 마크다운 네. 엑스칼리드로에서 toggle between 엑스칼리드와 and markdown mode 이걸 누르시면요 다시 뒤집어요. 뒤집으면은 또 다시 이런 문서가 그대로 있고 이 엑스칼리드로 데이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엑스칼리드로가 비주얼 디테일 카스텐이 가능한 거는 이 기능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여러분 좀 길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뭐 할 거냐면요. 실제로 내가 지금은 기능 시연을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노트 하는 걸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식을 수집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비주얼적인 것도 내가 추가를 하고 싶어. 추가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비주얼 재택 카센을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많이 어려웠나요? 일단은 옵시디언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엑스칼리드로를 해봤다. 좀 써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준비를 한 거라서 이제 이게 엑스퍼트 세션이다 보니까 조금 사용해 본 사람들 만약에 엑스칼리드로를 처음 써 보셨으면은 그 제 유튜브 채널에 작년 한 이맘때쯤에 한 1시간짜리 엑스칼리드로 강의 영상 있어요. 2시간 정도인데 그걸 보시면은 웬만해서 다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신 기능들은 처음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 비주얼 노트까지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들 제텔카센을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볼트를 하나 이제 만든다는 가정하에 해 볼 건데 이제 이걸 뒤집고
없이 모시기 하고 들어왔는데 네, 네, 그,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어느 부분을 할 거냐면요. 오늘은요. 네. 그 이 연구 메모랑 문헌 메모를 하는 거랑 연구 메모랑 문헌 메모를 가지고 와서 내가 새로운 글을 작성한다. 근데 이 글을 작성하는데 일단 비주얼로 열심히 한번 이렇게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고 이 아웃라인 한 것을 텍스트로 바꾸고 챗GPT까지 초안을 써주는 것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일단 옵시디언을 써왔던 분이라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은 제가 새로 볼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화면 여러분 전환을 궁금한 거 하겠습니다.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은 네, 네, 브라이언님이 만약에 제가 놓친 게 있으면은 요한님 뭐 이거 질문 나왔어요 말씀 주시면요 제가 또 네,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볼트가 보이실까요? 네, 김주철님 좀 더 유연하고 텍스트 노트에 인베딩 되는 캔버스의 느낌 같기도 하고 X를 쓰면은 캔버스는 사용할 일이 없으려나요? 저는 안 쓰는데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달라요. 캔버스는 좀 가벼운 애라고 보시면 되고 엑스칼리드로는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만든 건데 일단은 이 제테를 새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새로 디자인을 한다. 그리고 노트를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걸 보여드리고 이걸 연결 지어가지고 이제 글까지 만드는 거, 초안까지 만드는 거. 저는 앞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은 그, 잠시만요. 다시 그림을 바꿔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저는 일반적으로 문헌 메모,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인터넷에 있는 어떤 자료나 책에 대해서 메모를 하다가 그 중에서 어떤 좋은 생각이 있어서 이게 연결 안 해놨네요. 연구 메모를 만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요. 네. 일단은 우리가 제텔카스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일단 템플릿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템플릿을 실제로 만드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볼 거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사용할 재료라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 이 새로운 어, 연구 메모 New Permanent Note 또는 제텔 노트라는 걸로 템플릿을 만들어 볼 건데 잠시만요. 제가 이미 좀 커닝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 만들어 놓은 애를 좀 열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저의 연구 노트를 만들 때는 일단 우리가 소스 모드로 진행을 할게요. 소스 모드로 진행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노트들에 일단 타입이라는 게 들어가요. 네, 타입이라는 것은 그 제가 노트를 구분을 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프론트 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오늘 시간에는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어, 노트 관리 그리고 클래스 기반의 노트 테이킹 요즘 커패시티스에서도 밀고 가는 게 있는데 옵시디언에서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볼트를 나중에 차차 만들어 나가지고 배포를 할 거예요. 하여튼 이제 타입이라는 걸 먼저 넣어서 제가 노트의 종류를 구분을 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제텔이라고 넣을 거고요. 저는 얼라이어스라고 별칭 무조건 넣고요. 그리고 태그스 넣고 크리에이티드 모디파이드 해서 무조건 넣는 CS 클래시스 무조건 넣는 애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드에는 이제 템플리터로 오늘 날짜, 이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 무조건 들어가고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일단 보통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연구 노트에 추가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이 노트에 대한 오버뷰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네, 오버뷰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 오버뷰가 뭐냐면요. 일단은 이 노트에 대해서 이제 그 컨텍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토픽 같은 경우는 제가 토픽 노트 아까 보여드렸던 토픽 노트 이 토픽 노트에 대해서 오늘 다루진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노트들이 하나의 그 키워드 또는 연결로 다른 데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 이제 토픽 노트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토픽 노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심리학과 관련된 거다. 그럼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뭐 생산성과 관련된 거다. 하면 이렇게 토픽들을 갖다 넣거든요. 네, 연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연결을 위한 거고요. 이 콘텍스트라는 것은 저는 생각이 나는 대로 이제 그 맥락들, 키워드들, 해시태그로 막 넣거든요. 나중에 이 해시태그를 이용해가지고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도 따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오버뷰,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이 노트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URL 같이 넣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땡땡, 더블 콜론 같은 경우는 이 그 프론트 매터 있죠. 이 똑같은 이 속성을 노트에 대한 속성을 노트 단에다가 넣는 인라인이에요. 네, 다 넣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넣습니다. 서머리를 넣어요. 이 서머리를 두 가지를 넣는데요. 서머리를 넣는 이유는 일단은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이 노트의 내용이 길 경우에는 텍스트 서머리, 챗GPT 같은 걸로 쭉 긁어가지고 텍스트 서머리를 넣어 놓는 것만으로도 이 나중에 AI가 이 노트 자체를 건드릴 때 어, 핵심 내용을 보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텍스트 서머리 그리고 비주얼 서머리 이거 같은 경우는 가끔씩은 제가 이제 그림을 여기다 갖다 넣어내요. 이 제테를 만든 다음에 작성을 한 다음에 뒤집었을 때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 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본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본 내용에서는 일단 여기다가 그 노트의 제목을 갖다 넣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이 첫 번째 헤딩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만들어 놓고 이 연결 노트 안에 템플레터 문법으로 어, 이 파일의 제목이 알아서 연결이 되게끔 그러니까 셀프 레퍼런셜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노트 이름이 바뀌었을 때 얘도 알아서 바뀌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ources 그리고 related 받아 놓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related는 내가 다른 제탈들, 다른 노트들과 연구 노트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는 A고요. 이 sources는 만약에 이 노트와 내가 적은 내용들, 여기 적은 내용들이 나중에 그 또 관련이 있는 애들을 갖다 놓기 위해서 외부 소스들을 연결시켜 놓는 거고요. 이 related는 다른 노트들과 연결된 것들, 관련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 놓기 위해서 한 놈이라고 합니다. 네, 엑스칼리브레인도 보여드릴 겁니다. 엑스칼리브레인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의 퍼머넨트 노트,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템플릿을 하나 만들고요. 지금은 템플릿 폴더로 안 가 있어서 파일을 옮겨줄게요. 그래서 템플릿으로 옮겨 놓고요. 하나 옮겼죠. 그리고 또 다른 템플릿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템플릿은 저의 문헌 메모 템플릿을 네. 그리고 이 지금 방금 만든 거를 제가 파일을 올려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잠시만요. 방금 만든 거거든요. 방금 만든 거 올려드리고요.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리터러처 노트도 하나 만들 건데요. 네, 방금 이제 만드네. 얘도 똑같이 일단은 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네, 하여튼 그 기본적으로 얘는 또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다 가지고 와서 네, 이렇게 넣고요. 넣고 얘는 제텔 말고 저는 레퍼런스라고 할 거예요. 네, 레퍼런스라고 놓고 잠깐 다시 보내드릴게요. 저는 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뒤에다가 프리픽스로 서픽스로 그러니까 접미사로 하나 더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파일 타이틀 리네임 리네임인데 이제 여기다가 t tp.file.title 플러스 어 저는 요즘 파일 관리를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파일 확장자 전미사 붙이는 것처럼 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파일 이름을 새로 만들고 나서 템플릿을 적용시키자마자 이 뒤에다가 .jtel이 붙어요. 나중에 검색이 가능하게. 요즘은 이렇게 전미사로 하고 있는데 음, 얘를 갖다 놓겠습니다. 다시 업데이트된 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일단은요. 얘는 똑같거든요. 음, 얘를 똑같이 넣고 ZL 말고 얘는 레프라고 합니다. 레퍼런스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리터러처 노트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일단 오버뷰는 같고요. 음, 오버뷰는 똑같이 있습니다. 이 토픽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링크로 그러니까 큰 토픽, 큰 주제 또는 뭐 학문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야 이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놓고요. 이 콘텍스트는 내가 생각나는 이 해시태그, 요즘은 해시태그를 콘텍스트도 잘 사용을 하거든요. 어떤 플러그인을 발견해가지고 이 해시태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태그 페이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최근에 제가 발견을 한 게 있어가지고 요즘은 해시태그 잘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태그를 잘 안 썼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또 똑같이 서머리 갖다 넣습니다. 서머리는 갖다 놓고요. 어, 서머리 갖다 놓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음, 이 related랑 음, 이 녀석이랑 그리고 이 녀석을 갖다 놔요. related도 같이 갖다 놓습니다. 음. 이제 이거 차이점은 뭐냐? 별 차이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라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리터러처 노트 같은 경우는 외부 규형님 오셨네. 네. 외부 그 뭐라고 해야죠? 외부 자료들, 뭐 동영상이나 책이나 인터넷 아티클이나 이것에 대해서 노트를 해놓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소urces가 없어요. 여기는 리터러처 노트는 소urces가 없습니다. 하나의 링크,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 쓰는 거라서 여기는 여기다가 소urce를 적긴 하는데 또 여기다가 소urces라고 또 적어놓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외부 자료랑 관련이 없고 이거 자체가 외부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이렇게 저는 만들어 놓고요. 다시 파일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릴게요. 냠냠 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옮겨야죠. 템플릿 폴더로 저는 옮겨놨고요. 이 올려 네. 엎드려 절 바뀐가요? 네. 여러분 브라이언님께 응원을. 네. 하여튼 요한님께서도 이렇게 뭐 파일 관리하는 자기만의 이렇게 그 신텍스 같은 것이 있어요. 이제 그 요한님의 파일명을 제가 한번 복사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볼게요. 저는 이제 한번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한님이 하고 있는 걸 이렇게 훔쳐 와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여기 앞에다가 파일 앞에다가 이렇게 그 접미사처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이모지는 잘 안 쓰거든요. 파일에 혹시나 문제 있을까 봐. 그래서 이모지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느 분은 네, 이렇게 대문자도 있고 서픽스로
전미사로 자기가 원하는 파일들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다른 그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외부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파일 관리 방식.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전미사를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제텔카센을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문헌 메모. 저는 임시 메모는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왜냐면요. 임시 메모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놈이 임시 메모이고 거기다가 템플릿을 적용을 시켜서 그러면 문헌 메모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퍼머넌트 노트를 넣으면은 영구 메모로 발전된 애거든요. 그래서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메모를 할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그 생각에 관한 생각, 그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다니엘 카네만에 대한 책이죠. 다니엘 카네만이 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메모를 하는 게 그 생각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 그 엄청나게 좀 즉흥적으로, 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좀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좀 빠르고, 근데 판단력이 낮은 그런 시스템 1이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생각이 느리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 2. 이 내용이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필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예스24를 들어가서 생각에 관한 생각 잠깐만요. 관 생각에 관한 생각. 음. 그래서 이제 이 링크를 책이 여기에 대한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작업을 했냐면요. 처음에는 이 제목만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문헌 메모를 추가를 하는 거죠. 문헌 메모. 네, 문헌 메모를 추가를 해서 원래 문헌 메모는 근데 원래 책에 대해서 일부 노트만 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책에 대해서 전체로 한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책 전체에 대한 메모는 따로 하고 책 메모들 중에서 일부 발췌할 것만 문헌 메모에다 갖다 넣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전체로 하는 것만 그냥 예시로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얼 카네만 이렇게 했고요. 음, 음. 제가 이렇게 템플릿을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음,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만약 이 노트를 바꾸잖아요. 1, 2, 3 그러면은 always update 여기서도 알아서 바뀌도록 해놨거든요. 음, 그래서 템플릿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놨고요. 음, 알아서 이렇게 바뀌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노트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이 뭐 생각과 뇌, 의사결정 이런 토픽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토픽 노트라고 해서 이거랑 연결된 애들을 또 다시 모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 결정, 시스템 1 그리고 뭐 인지 과정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태그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얘가 어떻게 다른지는 다른 클래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음, 메모를 했다라는 가정으로 일단은 제가 이미 갖고 있는 노트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복사를 한 번만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원래는 일부만 발췌를 하는데 책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한 바퀴 돌고 네, 메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1은 이런 거고 시스템 2는 이런 거고 인지 편향은 이런 거야. 일단은 그러면은 이 자료에 대해서 원래는 한 문구만 가져오는 건데 일단은 책 전체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걸 읽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나. 새로운 노트를 만들고 싶어. 아하. 내가 여기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음, 인지 편향과 어, 인지 편향이라는 거는 이 바이어스인데 커그니티브 바이어스랑 시스템 1
시스템 1이라는 거는 이거거든요. 시스템 1. 이 개념에 대해서 뭔가 연결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생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다가 밑에다가 만들고 나서 나의 생각,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대거를 만들고 여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노트를 만들었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퍼미넌트 노트, 연구 노트를 만들어요. 나의 생각. 템플릿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 편향과 시스템, 네, 방금 템플릿으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네, 일단은 안다라는 가정하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프로세스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템플릿터 같은 경우는 템플릿을 적용시키는 키가 따로 있죠.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또는 커맨드 P가 왜 안 되지? 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메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잠시만요. 음,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소스가 네,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노트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토픽들과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제가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요. 시스템 1이 시스템 1이 시스템 인간은 시스템 1 때문에 인지 편향이 생기는데 시스템 2가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것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정리해 놓은 그런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 1과 인지 편향이 언제 개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트를 해놨어요. 음, 노트를 해놓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다른 노트 제가 이 생각의 속도와 정확성이라는 노트를 연결을 시켜놨는데 얘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속도와 정확성이라는 노트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시스템 1은 빠르고 그리고 시스템 2는 느린데 이 두 가지의 성공적인 균형의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연결을 이렇게 시켜 놓은 거죠. 이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존에 해놓은 노트가 이렇게 관련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 노트에다가 저는 이 내용을 적고 나서 관련된 노트를 밑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네, 그 연결이 이미 생겼죠. 이거를 로컬 그래프 잠시만요. 키가 커맨드 팔렛 사라졌지? 네, 뭔가 사라졌네요. 로컬 그래프를 만들어 놓으면요. 음, 이렇게 연결이 어,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원래 인지 편향과 시스템 1이라는 것에서 보면요. 저는 이 소스 원래 이 책과 이 노트를 연결시켜 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토픽 노트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뭔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이거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면은 다른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제텔카스테는 이렇게 일단은 연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인지 편향과 시스템 1이라고 해서 떡리프트가 달라야 돼.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텍스트 노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시고 계신 방식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어 나는 이 인지 편향과 시스템 1 이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뭐랄까요?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 여기다가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그림을 미리 그려놨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어, 태- 채팅방에 뿌렸습니다. 이거를 직접 그려가지고 내가 내 그림을 뭔가 그리고 싶어. 터글.
스칼리드로 어 add back 스칼리드로 markdown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아, 그림을 추가하고 싶어. 이것에 대한 나의 그림으로. 네. convert markdown note to 스칼리드로 drawing 하면은 뒤집었어요. 네. 밍님이 갸우뚱하시는데 이해 안 가시나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시스템 어, 1이라는 거는 네, 시스템 1이라는 거는 거북이 같아. 아, 시스템 1은 빨라. 그래서 토끼야. 그러니까 아까 노트에는 빠르다는 게 없었죠. 그쵸? 그리고 시스템 2는 느려. 그래서 거북이를 갖다 놨어요.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음, 내가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저의 비주얼 노트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음, 속도와 판단력을 봤을 때 시스템 2는 판단력이 높아. 속도가 느려. 시스템 1은 이 토끼처럼 그 판단력은 낮아. 그리고 속도가 높아. 근데 얘를 개입을 한대. 음, 이게 저의 어, 뭔가 많이 생겼네요. 네. 이게 저의 하나의 비주얼 노트라고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걸 해볼게요. 한 다음에 얘를 제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을게요. 엑스칼리드로 마크다운 하면은 터글 비트윈 마크다운 모드 얘를 가지고 다시 뒤집었어요. 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에 제가 방금 그린 발로 그린 그림 있잖아요. 얘를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얘를 갖다 놓고 싶어요. 음.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와서 얘가 이제 일단 뭐냐면요. 제가 이제 프레임이라는 걸 씌운 건데요. 여기 보면은 F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거든요. 프레임. 그래가지고 얘 자체가 이렇게 그룹같이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일 움직여 움직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놈이 이제 프레임이에요. 음. 그래서 이 프레임을 내가 놓고 싶어. 이 프레임의 제목은 시스템 1, 2 비교해요. 얘를 우클릭한 다음에 copy link for selected element 복사를 해요. 뭐, 개입이라고 하고 프레임을 누릅니다. 프레임을 눌러요. 복사가 된 거예요. 뒤집을게요. 뒤집어. 마크다운. 저는 옵션 시프트 M을 됐는데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요. 그리고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같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도 했는데 그 그림 있죠? 이 그림에서 이것저것 갖다 넣어놨어요. 근데 나는 얘는 그냥 갖다 놓은 거고 얘가 중요해 나에게는. 음, 얘를 갖다 넣고 싶어. 그럼 뒤집어 붙여넣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얘를 뭐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가지고 챗GPT에 이제 돌려요. 또 한번 돌린 다음에 만약에 또 텍스트 번역도 있으면은 좋거든요. 텍스트 번역이 텍스트 요약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미리 돌려놨어요. 저는 이렇게 텍스트 번역도 텍스트 요약도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챗GPT한테 돌릴 때는 이 녀석이 이 녀석을 판다 가지고 오면은 이 녀석만 읽어라라고 하면은 더 빨리 더 잘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님 직접 그리신 건 아니죠? 너무 프로페셔널한데 네 직접 그린 거 맞습니다. 오늘 그린 거예요. 네 질문이 네, 컨트롤 PS 마크다운이 없으면 플러그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네 플러그인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노트를 하나만 더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게 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제 볼트로 복사를 해볼게요. 원래는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두 개를 만드는 건데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좀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20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어디 있지? 잠시만요. 머리과 성과 이거 있나? 제가 하나만 더 제 펌을 떠 있다가 넣어놓고 머리과 야는데 잠시만요. 지금 파일이 많아가지고 네. 하여튼 제가 한 게 얘는 이미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얘가 다 됐다. 그러면은 리터러처 노트를 넣고 얘도 똑같은 놈이라서 삭제를 할게요. 제가 실은 하나를 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원래 얘 그리는 것도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습관 루프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습관 루프와 보상 뭔가 습관 루프는 일상 행동을 자동하게 가능하게 함. 그래서 뭐 원래 뇌의 가소성까지 뭔가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얘도 그냥 제가 이제 이해한 대로 그림을 그려놨고요. 얘를 또 가지고 와서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얘를 내가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럼 요약 Q와 보상, 행동과 보상이라는 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우클릭을 해요. 프레임을 copy link for selected element 라고 눌러서 프레임 눌러서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이제 갖다 넣으면 이렇게 비주얼 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게요. 이거 하나만 보면은 내가 이해하면은 이 글을 읽는 거 그리고 이 서머리 보는 것보다 한눈에 이해하니까 이제 비주얼 노트 왜 좋은지 알겠죠? 비주얼 제들 카스텐 그쵸? 알겠죠, 밍님? 네, 감사합니다. 이게 파트 1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저희가 이 부분이에요. 수집을 하는데 이 연구 메모랑 문헌 메모, 그쵸? 이 인풋 프로세스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음, 내가 글을 쓰려고 해. 근데 옵시디안 안에 노트가 많아. 엄청 많아요. 뭔가 초안을 짜고 싶은데 텍스트로 쓰고 귀찮아가 있죠. 엑스칼리 드로우로 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연결을 시켜서 그 연결시키고 트리를 그릴 수 있거든요. 트리를 그리면 이걸 알아서 초안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엑스칼리 드로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글을 쓰고 싶어졌어요. 너무 글 쓰고 싶어. 호호. 뭐 이러고 싶어요, 갑자기.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어 노트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아이디어 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 아이디어 노트 템플릿을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이디어 노트 템플릿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 노트 템플릿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중간 과정을 아이디어 노트에 갖다 넣거든요. 잠시만요. 템플릿이 아이디어 노트. 네, 이걸 올릴게요. 음, 이거를 원래 실시간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 어떤 내가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여러 노트들이 많잖아요. 노트들이 많은데 잠깐 다시 화면을 바꿔서 이거지. 노트들이 우리가 뭔가 글을 쓰기 전에 이 노트들을 막 연결시켜서 모아. 그리고 아웃라인을 만들고 나서 기획을 하고 나서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중간 과정. 저는 이거를 아이디어 노트
스스로 부르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프로젝트 노트와 아이디어 노트를 따로 분리를 시켜요. 저도 분리시키는데 근데 저의 그 하나의 예시를 본다면은 음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 번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한 2주 전에 2주 전에 제가 작성했던 그 뭐죠? 그 뉴스레터인데 더베러 뉴스레터인데요. 이게 전문가를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내용을 다 모아보면요. 음, 내가 어떤 글을 쓰려는 건지 딱 뭔가 블로그 글 쓰고 싶다. 뉴스레터 쓰고 싶다면 그 핵심 뭔가 메시지가 있고 일단 브레인스토밍을 막 열심히 해요. 텍스트로 쭉쭉쭉 한 다음에 챗GPT랑도 한번 해보고 한 다음에 또 추가 자료들 뭐 챗GPT랑 상의한 거 뭐 이런 것들도 갖다 놓고 이런 게 한 번에 다 모이는 그런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도 그렸어요. 음, 여기도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도 이렇게 그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얘 이 그림하고 얘랑 한 번에 합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아이디어 노트라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는 하나의 중간 과정. 내가 작업물을 만들기 전에, 내 생각을 수렴하기 전에 그 중간 노트, 모든 것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화면을 전환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너무 글 쓰고 싶어 해가지고 글을 쓰고 싶게 됐어요. 어떤 글이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아웃라인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치고 평소에는 이렇게 해요. 평소에는 내가 이 글에 대해서 다뤄야지, 이 글을 써야지 하고 나서 서로는 이거고 파트 1, 2, 3는 이거다라고 한 다음에 얘를 일단은 뭐 클로드나 챗GPT한테 한번 하면은 일단은 뭔가 초안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또 그리고 리니어 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갈 때 있잖아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 이제 이때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또 뒤집을게요. 뒤집어. 음. 아, 뒤집기 전에 얘는 원래 있었고 예. 뒤집기 전에 원래는 엑스칼리드로 convert 지금은 돼 있으니까 안 돼 있구나. convert markdown into 엑스칼리드로 drawing을 뒤집으면은 여기서 뭔가 내가 글 쓰고 싶은 건 있어.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어 놨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노트들을 꺼내놓고 내가 연결을 시키면서 뭔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뒤집어 놓고 아까 저 insert anything이 있었죠. any file. 얘 단축해 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엑스칼리드로 그릴 때. 네. 얘를 누른 다음에 이 노트들을 다 꺼내줄게요. 저는 얘도 꺼내고 이걸로 해야 되구나. 뇌의 가소성. 얘 뭔가 있을 것 같고. 음. 얘 얘 뭔가 있을 것 같고. 음.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마음 챙김. 이제 이 여섯 애를 가지고 뭔가 글을 작성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몰입과 행동 꺼내놓고 인베드블 꺼내놓고 그리고 일단 다 꺼내놓을게요. 생각의 속도. 음. 뭔가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네. 습관 이제 관련된 것들 다 꺼내놓을게요. 꺼내놓고 이거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다시 다시 습관 노트가 6개가 있어요. 인지 편향.
꺼내놨어요. 아, 얘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막 얘를 잠시만요. 일단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뭔가 이렇게 아 뭔가 얘 다음에 뭔가 얘 다음에 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배치를 한 다음에 이 제텔카스는 이거잖아요. 이 노트들을 다시 편집을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시 이제 글을 쓰고 이러는 게 이제 로만 교수님이 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하나의 제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만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글을 써달라고 했을 때 초안이 나왔다면은 어떨까요? 뭔가 편집하는데 더 시간이 나쁘지 않겠죠. 이거는 노트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얘를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노트들을 이렇게 요약본만 갖다 놨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요약본. 이 노트들의 요약본을 이렇게 블로그로 만들어 놨어요. 얘를 가지고 뭔가 재배열을 하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글을. 음. 그래서 일단은 제목으로는 이걸 하고 싶어요. 서론으로는 생각과 행동의 상호 연결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장기적인 선택, 장기적인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얘가 이제 서론이고요. 핵심 메시지이죠. 그런 다음에 저는 이거를 세 가지 뭔가 파트로 나누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텍스트 꺼내놓고 여기 배치라는 거죠. 배치를 하고 나서 먼저 사람들이 음, 시스템 1과 직관적인 사고와 신중한 사고를 작용을 해. 그런 다음에 음, 그래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인지 편향이 발생해. 라는 것을 먼저 서론으로 꺼내놓고 싶어요. 우리가 어, 장기적으로는 마음 챙김을 해야 된다라는 뭔가 글을 쓰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가져오고 싶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인지 편향 여기 안에서 이 그림 너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그림도 가져가요. 음.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인지 편향 여기서 이 그림을 어, insert any copy해서 이걸 가져가요. 음. 지금 그림이 뭔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비주얼하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고 싶은지 이제 아웃라인이 잡혔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 게 이제 뭐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트리처럼 연결을 시켜놔요. 연결을 시켜놓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제 초안을 짜주는 플러그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단 연결시켜 놓을게요. 제가 글의 구조를 이렇게 짜고 싶은 거예요. 얘서부터 시작해서 얘, 그다음 얘, 그다음에 이제 결론, 네, 결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결론은 뭐냐면 이거야. 아, 이렇게 지금 뭘 했냐면요. 이 아이디어 노트에서 처음에는 이 아웃라인을 어떻게 짤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와서 소제목을 정하고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보니까 아, 나는 이대로만 글을 작성하면 좋겠어.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뒤집기 하면서 이 아이디어 노트에다가 비주얼로 내가 어떻게 해놓을 건지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가지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텍스트로 한 문서를 만들어주고 그 문서를 그대로 챗GPT한테 넣어가지고 또는 클로드한테 넣어가지고
초안을 짜달라고 할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최근에 나온 며칠 안 된 따끈따끈 이틀밖에 안 됐을 거예요. 따끈따끈한 플러그인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엑스칼리드로에서 이건 어떻게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텍스트 1 제목 지금 텍스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일단은 해볼 수 있는 거를 바로 만들어서 어, 이렇게 제목한 다음에 내용 1, 소제목 1, 그리고 여기다가 소제목 2, 그리고 소제목 3 이렇게 하시고 내용 1, 내용 2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요. 이 화살표에서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에로 타입에서 보면은 이 꺾인 게 있거든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다 시켜주세요. 내가 소제목 1 다음에 어, 소제목 1 다음에 이 녀석 그리고 이 녀석 이 녀석 다음에 이 녀석 이렇게 트리로 만들어 놓은 거죠. 위 아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일부러 레프트 라이트를 해놓은 거예요. 음. 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게 가정이에요. 트리 구조로 내가 글을 어떻게 작성하고 싶은지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 아까 비주얼 제틀 카센에서 저희가 이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림이 왜 안 된지 모르겠는데 그림도 넣어놨죠? 얘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 만들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엑스칼리드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 톱니바퀴하고 플러스 버튼이 있거든요. Install or update 엑스칼리드로 스크립트를 눌러주세요. 이걸 누른 다음에 이거는 엑스칼리드로 플러그인 스토어예요. 여기다가 엑스칼리드로 라이팅 머신 이게 있어요. 엑스칼리드로 라이팅 머신 얘를 눌러주세요. 일단 install the script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음, 음. 얘를 하면요. 이제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런 트리를 가지고 이걸 내가 그렸으면은 얘를 하나의 그 브라이언님, 문서 네. 지금 방금 스토어에서 설치하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놓치신 분들.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시요. 이거는 이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서 이 엑스칼리드로 이 그 톱니바퀴처럼 생긴 놈 있죠? 얘를 누르면요. 그 영어로 여기 서치에다가 라이팅 머신이라고 치시면요. 여기 엑스칼리드로 라이팅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라이팅 머신 얘를 인스톨을 눌러주세요. 인스톨을 누르시면요. 일단은 아직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게 필요해요. 일단은 가정은 내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제 가정이거든요. 이렇게 해볼게요. 뭐 내용 원 다음에 어, 이게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트리로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첫 루트 노드가 어디죠? 여기거든요. 이 녀석이에요. 얘를 누른 다음에 이제 이 라이팅 머신이라는 것을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실행을 시키는 방법은 오른쪽에 얘를 눌러주세요. 이 옵시디언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운로디드가 있거든요. 이 영역이 내가 엑스칼리드로 스크립트, 엑스칼리드로 플러그인 같은 거예요. 엑스칼리드로 플러그인을 실행시킨 다운받은 애들을 실행시키는 방법이에요.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ESC를 눌러주면은 음, 잠시만요. 이 그림들이
그림이 지금 안 보이네. 원래 이 그림까지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 첫 아웃라인이 나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랑 이렇게 문서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챗GPT를 열고 저 화면 좀 바꿀게요. 챗GPT를 열어서 제가 아까 어디 갔냐? 그 어, 방금 작성했던 이 파일을 그대로 갖다 넣은 다음에 클로드가 좀 더 낫긴 하겠죠. 갖다 넣어서 이제 글쓰기 프롬프트 같은 거를 갖다 넣어주면은 음, 잠시만요. 이런 프롬프트를 갖다 주고 음, 지금 마크다운으로 제가 뽑게끔 했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그대로 갖다 넣은 다음에 내가 써달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뭔가 초안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밍님 그 이미지가 왜 안 보이지? 잠시만요. 이미지가 ESC 누르시면 돼요. 유스 템플릿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글 쓰기 위해서 뭔가 이게 다 컨캐트네이트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들이. 이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음, 그러면 텍스트가 하나 나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제가 원래 걸로 들어갈게요. 원래 얘로 돌아가서 뭔가 음, 이게 어디 있죠? 이 녀석을 다시 뒤집어요. 뒤집은 다음에 제 드래프트, 이제 초안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붙여 넣고 이제 이 한 문단 한 문단을 이제 연결을 시키고 발전을 해 나가면은 글로 발전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음. 이제 여기 안에다가 좀 더 잘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연구를 아직 하고 있는 건데 그 여기 안에다가도 이제 제텔들을 다 같이 넣고 음. 그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나온 게 있는데 이 AI for 템플레터라는 게 있어요. 음. AI for 템플레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하면은 챗GPT를 여기 안에서도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 플러그인 이 페이지 안에서 링크된 것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링크돼 있는 내용들도 접속해가지고 내용을 읽어와가지고 글을 써주는 그런 플러그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문법이 좀 복잡해서 아직은 제가 실행을 못 해봤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잠시만요.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이렇게 내가 비주얼하게 뭔가 노트를 연결을 시킨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다. 음. 일반 노트도 되거든요. 일반 노트들을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놓고 음. 일반 노트를 한번 해볼까요? 몇 가지. 음. 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뇌의 신경성 알지? 시스템 1. 음. 얘를 이렇게 이 녀석을 가지고 와서 지금은 이제 요약된 놈을 한 건데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요. 음. 연결시킨 다음에 또 다시 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노트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안 되네. 잠시만요. 안 되지. 일단은 이 그림까지 원래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건 한번 살펴볼게요. 하여튼 이렇게 노트까지 연결하면 근데 너무 크니
너무 복잡하니까 그 졸트 아저씨가 추천을 하는 거는 이렇게 각 노트별로 이게 요약된 애들이에요. 요약된 애들을 가지고 와요. 핵심 메시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이 노트의 내용이다 보니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트리로 만들고 트리의 루트 노드 맨 첫 번째 애를 가지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얘 나온 거를 나만의 만약에 글쓰기 프롬프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그대로 갖다가 챗GPT한테 넣어서 초안을 뽑아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얼마 전부터 이렇게 뭐지 비주얼하게 이렇게 글쓰기 하는 거는 라이팅 머신은 이틀 전에 나온 거여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뭐냐 이렇게 어, 비주얼하게 한 거를 가지고 초안을 넣은 걸로 일단 나왔죠. 얘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발전시키는 거죠. 여기 안에 더 살을 붙이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초안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잠시만요. 제가 또 기존의 노트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비주얼이 강한데 내가 기존에 옵시디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텍스트 기반의 디지털, 텍스트 기반의 노트 지식뿐만 아니라 비주얼도 같이 넣어다 보면은 효과적이다. 근데 이게 여러 계속 하다 보면은 노트하고 그 그림하고 분리가 되는데 하나로 합치면은 되게 장점이 많거든요. 음. 그 하나의 패키지로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분리돼서 잃어버리고 또 따로 그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한 곳에 관리할 수 있는 어, 그런 편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여드렸던 프로세스. 어, 아까는 실제로 이렇게 연구 메모, 재택학생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앞, 앞단에 인풋에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웃풋이거든요. 이 내가 아이디어 메모를 가지고 하나 한다고 했을 때, 글을 하나 쓴다고 했을 때, 여러 연구 메모들을 넣고 문헌 메모들을 넣고 내가 아직 텍스트로 어떻게 글을 쓸지 몰라. 라고 한다면은 음, 아까 보여드렸던 뒤집어서 네, 어, 이렇게 어, 나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익스칼리드로 라이팅 머신으로 하면은 그림까지 갖다 주거든요. 얘를 한번 얘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얘도 만약에 익스칼리드로 라이팅 머신을 하면은 잠시만요. 얘도 원래 보면요. 이게 그림까지 원래 붙여서 나옵니다. 원래는 그림까지 이렇게 붙여서 나와요. 네. 하여튼 이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라고 했습니다. 비주얼까지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은 엑스칼리브레인까지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나서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엑스칼리브레인 한 15분, 20분만 보여드리고 어, 다음에 원래 세션을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브라이언님. 좋은 내용으로 네, 말씀 주셔가지고 다들 새로운 세계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하시면서 좀 궁금한 거나 네, 이런 것들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라는 네, 질문들. 일단 은 질문 받기 전에 김상중님 질문도 확인했고 이제 이따가 채팅방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나 요한님, 뭐 요한님 같은 경우는 뭐 연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옵시디언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지식 관리를 많이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콘텐츠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커뮤니티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초대를 해서 이런 네트워크 이런 세션을 많이 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저희 생산성 빌리언 시연님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 제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초대를 드린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어, 일단 말해놓은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명상뿐만 아니라 뭐 프로젝트 관리, 아이디에이션, AI의 활용, 공부, 독서 이런 분야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세션을 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엑스퍼트 세션 이번에 만약에 이메일로 등록을 해주셨으면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나갈 거니까 올 때마다 여러분 자주 참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CS4BT 파운데이션 저희의 이제 제일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9월 첫째 주부터 9월 1일 지나서 9월 2일부터 3주간 이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추석 그 다음 주부터 23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저랑 요한님의 이제 상향식, 하향식, 개인 지식 관리 저희가 개인 지식 관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런 책들과 방법론들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제시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나중에 신청해 주시고 2달 동안에 함께 개인 지식 관리 평생 나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개인 지식 관리 시스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